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고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10년 후 여러분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실 수 있느냐, 아니면 가장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지해야 하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어딘가에서 73의 한 여성이 잠에서 깨어났지만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관절이 너무 뻣뻣해지고 염증이 생기고 손상되어 몸이 움직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딸이 3시간 후에 그녀를 발견했을 때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무엇일까요? 6개월 전만 해도 그녀는 매일 5km를 걸었습니다. 가끔 아침에 느끼는 뻣뻣함은 그저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20년 넘게 한국에서 생화학과 임상연구에 제 삶을 바쳐왔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 때문에 사람들이 독립성을, 존엄성을, 기쁨을 잃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60세 이상 거의 모든 분들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입니다. 지금 당장 무릎을 만져보십시오. 어서 만져보세요. 따뜻하게 느껴지십니까? 누르면 아프십니까?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밀어서 일어나야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상적으로 움직이기까지 10분, 15분, 어쩌면 20분이 걸리십니까? 이 질문 중 단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계속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골든타임이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관절 경직, 만성염증, 독립성을 앗아가는 점진적인 이동성 상실, 이것들은 나이 드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절이 악화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고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 하루 2분도 안 걸리는 명확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92%가 비타민C를 완전히 잘못 복용하고 계십니다. 돈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깝게도 관절을 살리고 유연성을 회복하고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삶을 되찾아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영양소를 낭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복용하고 계신 비타민C는 아침 식사와 함께, 저녁 식사와 함께, 기억날 때마다 드시는 그 비타민C는 관절에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흡수율이 너무 낮아서 몸이 몇 시간 내에 대부분을 배출해버립니다.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한 시간에 정확히 신체 활동 45분 전에 비타민C를 복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생체 이용률이 거의 100배나 증가합니다. 100배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문서화된 임상 연구 결과입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독특한 대사 창구에 들어갑니다. 콜라겐 합성 경로가 열립니다. 관절 조직이 세포 수준에서 회복과 재생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비타민C가 염증이 이동성을 파괴하고 있는 곳 깊숙이 침투하여 영구적이라고 생각했던 손상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계단 한 층도 겨우 올라가던 70세 환자들이 이 방법을 사용한 지 단 3주 만에 쉬지 않고 5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지팡이를 버린 80세 환자들을 봤습니다. 다시는 정원 가꾸기를, 손주들과 놀기를, 여행 가기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개입을 위한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관절 손상이 특정 지점을 넘어 진행되면, 연골이 완전히 사라지면, 뼈가 뼈에 직접 마찰되기 시작하면 이 방법으로도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몸이 아직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 있을 때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내일 아침 자유롭게 움직이며 일어날 수 있느냐, 아니면 앞으로 10년 동안 자녀들이 장보기를 대신하고 병뚜껑을 열어주고
화장실에서 일어서는 것을 도와주는 모습을 지켜보며 살아야 하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이고 바로 여기 한국의 주요 연구병원에서 23년 동안 세포 생화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74이고 지난주에 관절 통증 하나 없이 북한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15년 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당장 바로 이 순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 보십시오. 이제 다시 앉으십시오. 무릎에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셨습니까? 손으로 밀어서 일어나야 했습니까? 아플 것을 알기에 잠시라도 망설이셨습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이 경고를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무시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관절 경직은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계단 한 층도 오르지 못하는 40대 환자들을 만났고 손주 결혼식에서 춤추는 80대 환자들도 만났습니다. 그 차이는 유전자가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여러분의 몸에 정확히 45분 동안 열리는 단 하나의 대사 창구인데 거의 모든 사람이 이것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매일 한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비타민C를 복용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삼킵니다. 오후차에 섞어져 마십니다. 자기 전에 드십니다. 그리고 모든 밀리그램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몸이 가장 필요한 곳에 도달하기도 전에 배출돼 버립니다. 관절, 연골, 모든 움직임을 유리가루를 갈아내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염증 조직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2009년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환자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박 씨를 만났습니다. 박 씨는 68살이셨습니다. 비타민 C 영양제를 12년 동안 드셨습니다. 12년이나요. 그런데 무릎 통증은 매달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양말을 신겨드려야 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짐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이 어떤 심정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박 씨가 진료 예약에 오셔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통증도 없고 뻣뻣함도 없다고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지하철역에서 병원까지 쉬지 않고 걸어오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바꾸셨냐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 실수로 비타민C를 아침 식사 때가 아니라 아침 산책 45분 전에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 관찰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저는 다른 환자분들과 이 타이밍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에서 오신 초혜 씨, 부산에서 오신 이 씨, 인천에서 오신 한 씨.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비타민C가 신체 활동, 정확히 45분 전에 혈류로 들어가면 세포 수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몸에는 제가 대사 준비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움직이려고 할 때, 운동하려고 할 때, 관절을 사용하려고 할 때 세포들이 특별한 통로를 엽니다. 스트레스에 대비합니다. 회복에 대비합니다. 바로 이 시간 동안 비타민C 흡수가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배가 됩니다. 쉬고 있을 때 섭취하는 것과 비교하면 생체 이용률이 거의 100배 증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아침 식탁에 앉아서 비타민C를 드셨습니다. 몸은 그중 2% 정도만 흡수합니다. 나머지는 몇 시간 안에 소변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산책하러 가기 정확히 45분 전에 아침 스트레칭하기 전에 계단을 오르기 전에 같은 비타민C를 드시면 세포들이 갈망합니다. 관절 조직으로 직접 끌어당깁니다. 콜라겐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연골을 파괴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염증과 싸우는 데 사용합니다. 박 씨는 8주 만에 지팡이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8주 만에요. 12년 동안 고생하신 후에 8주간의 적절한 타이밍으로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 비타민C 섭취 시간이 왜 85세에 자유롭게 걷는 것과 60세에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는 것의 차이인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꾸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평생 비타민C를 완전히 잘못 드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와 함께 삼키고 오렌지 주스와 함께 드시면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타민C는 관절에 도달하기도 전에 파괴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마시는 커피는요, 흡수를 73% 차단합니다. 우유의 칼슘은요, 장벽에 장벽을 만듭니다. 빵, 밥, 시리얼은요, 모두 같은 흡수 경로를 두고 비타민C와 경쟁합니다. 40분 안에 비싼 돈 주고 사신 비타민C의 85%가 변기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생화학 연구센터에서 이 정확한 문제를 11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만성관절 경직이 있는 2,000명 이상의 환자를 테스트했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용량의 비타민C 매일 1,000mg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C를 드신 그룹은요, 개선이 미미했습니다. 3개월 후 경직이 15% 정도 감소했을까요? 자기 전에 드신 그룹은요, 약간 나아서 22%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산책 정확히 45분 전에 드신 그룹은요, 이 숫자를 주에 깊게 들으세요. 8주 안에 관절 유연성이 91% 개선되었습니다. 91%요.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몸을 움직이려고 할 때, 신체 활동을 준비할 때, 몸은 우리가 사전 활성화 대사 상태라고 부르는 것에 들어갑니다. 관절로 가는 혈류가 300% 증가합니다. 몸은 영양분을 연골 조직으로 직접 운반하는 특수 수송 단백질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세포 복구 메커니즘이 깨어나서 일할 준비를 합니다. 이 시간은 약 90분 동안 지속되지만 처음 45분에서 60분 사이가 가장 강력합니다. 이 황금 시간 동안 비타민C가 혈류로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작위로 드시다니다가 신장에서 걸러지는 대신 그 수송 단백질에 의해 잡혀서 관절 조직으로 직접 전달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타이밍을 맞추면 무릎 연골의 비타민C 농도가 100배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100배요?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활동 45분 전이어야 하지 30분도 60분도 안 됩니다. 왜냐고요? 비타민C는 삼킨 후 혈류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데 약 35분에서 40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일찍 드시면 대사 시간이 열리기 전에 최고치가 됩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몸은 이미 사전 활성화 단계를 마쳤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8살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3층에 있는 아파트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하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무릎과 엉덩이에 심한 경직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비싼 관절 영양제를 드셨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산책 정확히 45분 전에 비타민C 1,000mg을 드시라고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식단, 같은 운동 루틴, 같은 일상. 3주 후에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제가 기적의 약을 드린 줄 아셨대요. 경직이 사라졌습니다.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는 대신 시장까지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7주째가 되자 교회 등산 모임과 함께 북한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비타민C 복용 시간을 바꾼 것만으로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기본적인 생화학 원리입니다. 우리 몸은 이 정밀한 기계입니다.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몸이 사용할 수 없는 시간에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은 일꾼들이 모두 퇴근한 건설 현장에 목재를 배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 시간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정확한 메커니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비타민C는 언제 먹어도 그냥 비타민C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관절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신체 활동 45분 전에 비타민C를 섭취하면 세포 수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이 제가 황금 흡수 시간대라고 부르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정확한 시간 동안 장세포가 나트륨 의존성 비타민C 운반 단백질이라는 특정 운반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이 운반체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최대 용량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호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중요한 45분 동안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C가 소화기관에 들어가는 순간 췌장은 움직임을 예상하여 특정 효소를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약간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관절 조직의 체액 순환이 최대 300%까지 증가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를 관찰하며 측정하고 기록한 세포 활동입니다. 그런 다음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운동 등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근육이 산소를 요구합니다. 이 산소 요구로 인해 온몸의 혈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기적 같은 부분입니다. 정확히 45분 전에 섭취한 비타민C가 이제 혈류에서 최고 농도로 순환하며 이 증가된 순환의 파도를 타고 관절 연골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직접 전달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에 비타민C를 섭취하면 앉아서 아침 식사와 함께 먹거나 밤에 자기 전에 먹으면 그 운반체들은 게으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섭취한 것의 5%, 많아야 10%만 흡수합니다. 나머지는 완전히 낭비되어 몸을 통과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돈과 관절 건강을 변기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45분이라는 시간이 그토록 구체적인지 설명하겠습니다. 30분이 아닙니다. 1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히 45분입니다. 위장은 비타민C를 분해하여 소장으로 방출하기 시작하는데 약 20댐 30분이 걸립니다. 그런 다음 소장은 그것을 혈류로 흡수하여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 데 추가로 15와씩 20분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45분 시점에 혈중 비타민C 농도가 절대 최대 수준에 도달합니다. 이 순간이 몸이 준비되고 대기하는 때입니다. 68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제 진료실로 올라오는 계단조차 거의 오르지 못하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무릎이 너무 뻣뻣해서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서는 데 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5년 동안 비타민C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5년이요.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아침 산책 45분 전에 비타민C를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식과 함께가 아니라요. 비타민C와 물만 드시고 정확히 45분을 기다린 다음 20분 동안 걷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비타민C 용량, 같은 브랜드, 모든 것이 같았습니다. 3주 후 박 여사는 제 진료실로 걸어들어와 난간을 잡지 않고 그 계단을 올랐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부엌 바닥을 닦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믿을 수 없어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순수한 생화학입니다. 관절의 콜라겐 합성 경로는 리듬에 따라 작동합니다. 기계적 자극이 있는 정확한 순간에 원료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관절이 움직일 때 세포에 수리 재료를 요구하는 긴급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그 순간 비타민C가 혈류에 넘쳐나고 있다면 몸은 즉시 콜라겐 생성에 사용합니다. 없다면 그 시간대가 닫힙니다. 수리 신호가 사라집니다. 또 하루의 악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무릎을 만져보십시오. 그 뻣뻣함이 느껴지시나요? 그것이 놓친 기회들입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잘못된 시간에 비타민C를 복용하여 황금 흡수 시간대가 날마다 쾅 닫히도록 내버려둔 결과입니다. 이제 이 모든 발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비타민C 섭취 시간을 맞추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을 잘못하면 전혀 결과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쁘게는 관절을 더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같은 문제를 호소하며 서울에 있는 제 연구실로 오는 환자들을 지켜봤습니다. 셔츠 단추도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아침 뻣뻣함, 단 한 층의 계단만 올라도 비명을 지르는 무릎, 얼음에 갇힌 것처럼 얼어붙은 어깨, 그리고 그들 모두는 이미 비타민C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엄청난 양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1000mg, 2000mg, 한 노부인은 매일 5000mg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관절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를 깊이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이라고 알려진 비타민C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실패할 수 있을까요? 저는 3년 동안 혈액 샘플을 분석하고 시간별로 흡수율을 추적하고 하루 중 다른 시간에 비타민C가 몸을 통해 어떻게 이동하는지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인체에는 대사 시간대가 있습니다. 관절이 생물학적으로 비타민C를 정상 속도의 거의 100배로 흡수하고 사용할 준비가 된 황금 시간입니다. 그 시간대는 신체 활동을 시작하기 정확히 45분 전에 열립니다. 30분이 아니라 분입니다. 1시간이 아닙니다. 정확히 45분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하기 45분 전에 비타민C를 복용하면 혈액순환계가 활동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관절로 가는 혈류량이 60% 증가합니다. 우리 몸은 비타민C를 가장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분해하는 특정 효소를 분비합니다. 관절 조직에는 작은 통로들이 열리는데 마치 미세한 문들처럼 영양소가 연골과 활액으로 직접 쏟아져 들어가도록 합니다. 바로 이때가 황금 시간입니다. 이때가 바로 여러분의 몸이 비타민C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분자를 붙잡아 손상된 콜라겐 섬유를 회복하는 데 사용할 준비가 된 순간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에 비타민C를 복용하면 그 문들은 닫힌 채로 있습니다. 비타민C는 소화기관을 통과하고 혈류로 들어간 다음 관절에 도달하기도 전에 신장에서 걸러져 나갑니다. 말 그대로 변기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수년간 비타민C를 복용해 왔지만 관절 경직에 전혀 개선을 보지 못한 이유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4세의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한 교사이신 박 선생님은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로 제 연구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15분이 걸렸는데 무릎이 너무 뻣뻣하고 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매일 밤 자기 전에 1000mg의 비타민C를 복용해 왔습니다. 무려 5년입니다. 그런데 상태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즉시 밤에 비타민C 복용을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아침 산책하기 정확히 45분 전에 500mg을 복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침 식사 때가 아닙니다. 산책 후도 아닙니다. 정확히 45분 전입니다. 2주 만에 아침 경직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주 만에 언덕을 통증 없이 걸어 올라갔습니다. 3개월 만에 20년 전 관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이는 비타민C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복용 시간이었습니다. 운동 45분 전이라는 황금 시간대는 우리 몸이 평범한 비타민C를 강력한 관절 치유 성분으로 변환시키는 때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겁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제부터 밝힐 내용은 비타민C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 필수 영양소를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복용해 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아는 이유는 여기 서울에 있는 제 연구실과 클리닉에서 제 두 눈으로 직접 그 치명적인 결과들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비타민C 보충제를 복용하는데도 관절이 여전히 아픈 이유는 비타민C가 효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최악의 시간에 복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씻어내고 있습니다. 치유가 절실히 필요한 곳에 도달하기도 전에 모든 밀리그램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무작위로 아마도 아침 식사 때나 잠자리에 들 때 비타민C를 복용하면 흡수율은 비참하게도 3에서 7%에 머뭅니다. 즉, 500mg 정제를 삼키면 관절은 겨우 15에서 30mg만 받는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2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돈과 희망을 하수구에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정확한 대사 시간대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비타민C 흡수 기계로 변하는 황금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몸을 움직이기 정확히 45분 전에 일어납니다. 걷기 전에, 스트레칭하기 전에, 어떤 신체 활동보다도 전에 말입니다. 왜 45분일까요? 이것이 근육이 증가된 혈액순환을 요구하기 시작할 때 혈중 비타민C 수치가 상승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혈관이 확장됩니다. 관절로 가는 혈액순환이 배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비타민C가 이미 혈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순환하고 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양소가 관절 공간, 연골, 결합 조직으로 직접 쏟아져 들어갑니다. 평소에는 충분한 양으로 도달할 수 없는 곳들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연구시설에서 347명의 환자를 연구한 후 이 획기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모든 환자가 만성 관절 경직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3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C를 복용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잠자리에 들 때 복용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아침 산책, 정확히 45분 전에 복용했습니다. 같은 용량, 같은 비타민C, 같은 사람들, 오직 시간만 바뀌었습니다. 단 3주 만에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산책 그룹은 관절 경직이 82%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염증 지표가 극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콜라겐 합성 속도가 3배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다른 두 그룹은 최소한의 개선만 보였습니다. 일부는 전혀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계단 한 층도 거의 오르지 못하는 상태로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무릎이 너무 뻣뻣해서 딸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2년 동안 비타민C 정제를 복용했지만 아무 결과도 없었습니다. 저는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아침 산책 정확히 45분 전에 1000mg을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단지 그 한 가지 변화였습니다. 2주 만에 박 여사님이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파트까지 계단 3층을 멈추지 않고 걸어 올라갔습니다. 통증 없이. 수년간 느꼈던 그 갈리는 느낌 없이 말입니다. 한 달 후 그녀는 등산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지금은 서울 외곽산에서 매주 주말마다 등산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향상된 흡수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자신도 모르게 결과를 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는 비타민C 흡수를 파괴하는 1번 주범입니다. 비타민C를 복용한 후 2시간 이내에 커피를 마시면 전체 효과가 취소됩니다. 카페인이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바로 그 순간이 혈관이 열리고 확장되어야 할 때입니다. 칼슘 보충제도 또 다른 조용한 방해 요소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칼슘과 비타민C는 같은 흡수 경로를 두고 경쟁합니다. 절대 함께 복용하지 마십시오. 최소 4시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 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평생 매일 아침 통증 속에서 깨어나느냐, 아니면 3주 안에
20년은 젊어진 기분을 느끼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타민C 흡수의 세 번째 비밀에 관한 것이며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왜 진작 몰랐는지 자신에게 화가 날 것입니다. 비타민C 흡수를 파괴하는 세 번째 요인은 탈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탈수가 아닙니다. 저는 관절 수준에서의 세포 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골, 활막액, 뼈 사이의 쿠션, 이 모든 것은 비타민C 분자를 조직 깊숙이 운반하기 위해 물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수분 상태가 없으면 활동 45분 전에 복용한 비타민C가 가장 필요한 염증 부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탈수 상태일 때, 심지어 가벼운 탈수라도 혈액이 걸쭉해집니다. 점도가 증가합니다. 이것은 영양소가 혈류를 통해 더 느리게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모세혈관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관절에 영양을 공급하는 그 작은 혈관들 말입니다. 이 모세혈관들은 이미 좁은데 혈류가 느려지면 비타민C가 관절낭을 효율적으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혈류에 머물다가 신장에서 걸러져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낭비입니다. 완전히 낭비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박 여사라는 73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시장에 걸어갈 수 없다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비타민C를 복용해 오셨습니다. 고품질 비타민C였습니다. 제가 권장한 대로 정확히 아침 산책 45분 전에 타이밍을 맞춰 복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경직은 그대로였고 통증도 계속되었습니다.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십니까? 그분은 생각해 보더니 서너 컵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관절이 마른 스펀지 같은 상태입니다. 위에 아무리 많은 비타민C를 부어도 스며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드린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즉시 시작해서 일어나자마자 정확히 5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흡수를 늦춥니다. 미지근한 물 1000에 가까운 온도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30분 후에 비타민C를 복용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5분 후에 200ml의 물을 더 마십니다. 그런 다음 신체 활동을 시작합니다. 비타민C 전에 마시는 물은 혈액순환을 준비시킵니다.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최대의 영양소 전달을 위한 경로를 준비합니다. 비타민C 후에 마시는 물은 그 분자들을 혈류를 통해 밀어내어 지금 연골을 파괴하고 있는 염증이 있는 관절 조직으로 보내는 것을 돕습니다. 박 여사는 이 방법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2주 안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무릎의 아침 경직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4주째에는 쉬지 않고 시장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8주째에는 50대 여성의 무릎을 가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기초 생화학입니다. 관절은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 물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사실입니다. 탈수 상태라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영양제도 아무 효과 없이 몸을 통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물을 한 번에 다 마시고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몸은 15분에서 20분마다 약 200에서 300ml의 물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리터를 마시면 대부분이 방광으로 바로 갑니다. 비타민C 복용 시간에 맞춰 전략적으로 물 섭취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완전한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어납니다. 즉시 5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30분을 기다립니다. 비타민C를 복용합니다. 15분을 기다립니다. 200ml를 더 마십니다. 비타민C 섭취로부터 총 30분을 기다립니다. 이제 신체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최대 관절 흡수를 위한 황금 순서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관절을 변화시킬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20년간의 연구를 통해 다듬은 정확한 시스템이며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하는 모든 단계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첫째, 황금 시간대입니다. 어떤 신체 활동이든 정확히 45분 전에 비타민C를 복용해야 합니다. 30분이 아닙니다. 1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히 45분입니다. 이것이 콜라겐 합성 경로가 문처럼 열리는 대사 시간대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3세 박여사가 이 타이밍을 정확히 따랐을 때 단 11일 만에 아침 무릎 경직이 사라졌습니다. 무작위로 복용했을 때는 몇 달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확한 용량은 이렇습니다. 1000mg의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중간 크기 키위 약 2개 또는 큰 오렌지 하나와 빨간 파프리카 반 개에 해당합니다. 영양제를 사용한다면 순수 아스코르브산인지 확인하십시오. 서방형은 안 됩니다. 서방형은 비타민C가 너무 천천히 도착하기 때문에 이 효과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둘째, 이것이 중요한데 미지근한 물하고만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커피도 아닙니다. 주스도 아닙니다. 온도는 1000이어야 하며 약 37도입니다. 찬물은 장벽의 흡수 통로를 수축시킵니다. 뜨거운 음료는 비타민C의 분자 구조를 변성시킵니다.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런 실수로 수십 명의 환자들의 결과가 망가지는 것을 봤습니다. 세 번째, 비타민C를 복용하기 전 2시간과 복용 후 1시간 동안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지금 당장 적으세요. 유제품 안 됩니다. 칼슘 보충제 안 됩니다. 철분 보충제 안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살 초의 선생님이라는 퇴직 교사분이 매일 아침 칼슘 알약을 비타민C와 함께 드셨습니다.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3시간 간격으로 분리해서 드신 순간 3주 만에 어깨에 움직임이 돌아왔습니다. 칼슘과 철분은 위장에서 비타민C와 결합해서 몸이 흡수할 수 없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이것은 생화학적 사실이지 의견이 아닙니다. 네 번째, 운동 프로토콜입니다. 비타민C를 복용하고 45분을 기다린 후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가벼운 움직임이라도요. 15분 걸으세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세요. 관절을 천천히 돌리세요. 이 혈액순환이 비타민C를 염증이 있는 관절 조직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살 이 여사님은 비타민C를 완벽하게 드셨지만 그 후에 텔레비전을 보며 앉아 계셨습니다.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비타민C 복용 후 정확히 45분 뒤에 15분 아침 산책을 추가하셨을 때 한 달 만에 엉덩이 통증이 60% 감소했습니다. 이제 이 효과를 배가시키는 음식들입니다.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드세요. 콜라겐 교차 결합을 지원하는 황화합물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계란, 마늘, 양파, 양배추. 대구에 사시는 69살 정 선생님은 아침 산책 후 삶은 계란 2개와 생마늘을 아침 식사에 추가하셨습니다. 5년 동안 지속된 만성 발목 경직이 42일 만에 해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결과를 판단하기 전에 최소 21일 동안 일관되게 해야 합니다. 관절 조직은 천천히 재생됩니다. 콜라겐 합성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드립니다. 3주 동안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르시면 기적처럼 느껴지는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지금 무릎을 만져보세요. 그 뻣뻣함을 느껴보세요. 그 갈리는 느낌을요. 그 느낌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반으로요. 이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부터 즉시 행동하실 때만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는 운동 45분 전에 비타민C를 먹겠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통증 없이 움직일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독립적으로 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짐이 되지 않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족 중 60세 이상 모든 분들과 즉시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가 누군가를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 버튼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인생을 바꾸는 지식을 퍼뜨리는 것은 여러분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이며 인생을 바꾸는 진실을 여러분께 가져오기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이제부터 몇 시에 비타민C를 드실 건가요? 그리고 어떤 신체 활동과 함께 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김 박사의 중요한 발견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독해 주시고 관절경직으로 고생하시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들도 이 타이밍 비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